안녕하십니까, 대박파파입니다. SM 상성과 NH 오런리츠 목요일과 금요일에 청약을 하는데요. 두 개 종목 중에 어느 것이 더 매력적일지 정말 제 개인적인 판단과 감정이 섞인 분석입니다. 먼저 청약 개요부터 보시면은 SM 상선은 아직까지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런리츠의 경우 오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는데 리츠 종목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하고요. 증권사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데 이 증권사가 많다는 점은 바로 SM 상선이 공모 규모가 꽤 큰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의 판단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면 저는 SM 상선을 균등 청약을 할 생각이고요. NH 오런리츠를 100% 비례 방식으로 넣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비례 방식이라고 안 쓰고 100% 비례 방식이라고 쓴 이유는 이 리츠 종목은 균등 청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츠 종목에 넣으시는 분들은 10주, 20주 넣으시면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 방식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SM 상선부터 간단하게 보시면 SM 상선은 예전에 이제 한진해운이 갖고 있던 노선 중에 일부를 가져왔는데요. 이 미주 노선을 많이 운행하고 있는데 2M 이 세계 3대 해운사 중에 가장 큰 2M과의 협력 등으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M 이 협력을 하긴 하지만 이 해운 동맹 안에 들어가지는 못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뭐 2016년도부터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에 그 대부분의 해운사들이 조금 실적이 안 좋았던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에 그 적체되었던 유통 물량들이 굉장히 한꺼번에 풀리면서 지금 운임료가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점점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특히 많이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는 전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R북에서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예전과 같은 운임 수준의 하락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고 있는데, 대신 이 전망들은 정말 말 그대로 전망이기 때문에 언제 또 사실 이런 식으로 꼬꾸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SM 상선은 3대 해운 동맹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안 좋은 점이라고 봐지는데요. 여기 우리나라의 HMM이 더 얼라이언스라는 곳에 이렇게 속해 있고 2M이라는 곳, 이 머스크와 MSC 요 두 개 회사만 붙어 있는 건데요. 얘네들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대빵이고, 나머지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빵 밑에 약간 협력해 준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해운주 투자를 정말 잠깐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했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운임료를 얼마나 제대로 받는가. 여기 지금 아까 보이시는 컨테이너 운임지수 있죠. 이거 아무리 올라봤자 계약만 잘못하면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유가 안정세다 뭐다 사실 이런 얘기가 많지만은 결국에는 이 SM그룹이 얼마나 차분하게 계약을 안정적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 좋은 계약을 좋은 운임으로 길게 장기 계약을 맺을 수 있느냐, 사실 그런 거를 좀 보고 싶었는데, 제가 예전에 투자했던 종목인 KSS 해운 같은 경우에서는 이 IR 자료에서 그 계약 시기가 나와 있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용선 계약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어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 계약이 딱 나와 있었는데, 여기 SM 상선 관련된 문서들을 제가 뒤져봤는데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제가 KSS 해운과 HMM 주가를 가지고 온 이유가, 여기 2015년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2015년부터 운임 지수들이 많이 이렇게 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KSS 해운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 가스선 운반을 많이 하는데 2015년 그
운임들이 떨어지기 전에 장기 계약을 많이 해서 주가가 잘 버텼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높은 수익률인데 SM 상선이 얼마나 높은 수익률을 가질지 제가 감히 간단하게 분석하는데 분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 주변 아주 가까운 지인이 배를 탔던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 HMM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물어봤었고 그래서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요거 균등을 하는 이유 말씀드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SM 상선을 균등을 하는 이유 첫 번째는 SM그룹에서 50% 구주 매출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 돈을 팔아서 뭔가 몸집을 키우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한 많은 증권사에서 추정하는 미래 실적 대비 퍼가 2.4에서 2.8입니다.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 기업 가치 분석은 굉장히 뭐 EV, EBITDA를 이용해서 이것저것 건설 부분, 해운 부분 갖고 왔지만 결국에는 거의 90%가 넘는 매출이 해운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사인 HMM과 비교하는 게 가장 맞는데 사실 HMM이 우리나라 지금 제일 최대 해운사 아니겠습니까? 그 HMM이 지금 2.7 뭐 이 정도밖에 미래 실적 대비해서 퍼 밸류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SM 상선도 2.4에서 2.8 사이 정도로 나온다고 하니 이 HMM과 차이가 얼마 안 되는데 굳이 큰 돈 들여가며 이자 4일 내가며 할 바에야 차라리 그냥 HMM 100만원 더 집어넣는 게 더 싼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건설 부분인데요. 건설 부분 관련된 수주 잔고를 뭐 이제 2천억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도급은 돈이 잘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건자재 관련된 그 내용들이 굉장히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그 도급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분양해서 역시 땅을 건드려야 수익이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천억 수준 한거 해봤자 영업이익률을 얼마 안 나올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또 이것도 좋지 않게 봤고 그리고 많은 해운 관계자라고 하기에는 사실 저는 한 명만 알고 있으니까 그분이 이제 배를 탔던 많은 동기분들하고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도 있다고 하는데 진하게 느껴지는 STX의 향기다. 여러분 STX 아시죠? 결국에는 좀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 STS 향기가 느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SM그룹이 굉장히 몸집을 빠르게 확장을 지금 하려고 해요. 여기도 지금 계속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확대하면서 계약 자칫 잘못하면 적자 바로 누적되고 그 상황에서 뭐 외부 변수 오면은 기업 엄청 위험해지거든요. 연쇄적으로 아마 위험해질 겁니다. 예전에 그 STX 뭐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망해도 우리나라 안 망했잖아요. 그래서 진하게 느껴지는 STX의 향기다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이 아니라 뭐 그 제가 아는 지인의 의견이라는 점.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해운 관련 직장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 두 가지 평가는 HMM이 압도적이다. 그럼 뭐가 압도적이나 뭐 항로나 규모나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압도적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HMM이 전환사채 관련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운에 투자를 한다면 HMM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로 한 번 더 공부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NH 오런리츠입니다. 금융사 결국은 NH라는 금융사와의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꽤 좋은 자산들이 많다고 생각이 됐어요. 여기 삼성생명 서비스 본사 그리고 삼성생명 서비스의 그 수원 지점이었다고 하죠. 분당 스퀘어는 여기에 지금 라인 플러스 네이버 라인 플러스 뭐 선데이토즈 여기 지금 100% 다 나갔다고 합니다. 100%. 그리고 물류센터까지. 요즘 물류센터는 항상 인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아주 자산들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조금씩 하나씩 따져보면은 분당 워낙 좀 유명한 곳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수도권 관련된 내용들을 잘 모르긴 하는데 워낙 저도 멀리 있는 저도 알 정도로 분당이 굉장히
핫한 곳이라고 들었는데 임대율 100%에 지금 라인 플러스가 7년 장기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요. 삼성생명 서비스 본사 사용 자산도 이렇게 잘 임대차가 계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삼성생명 수원점인데요. 그걸 이제 받아서 이제 공실이 좀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 공실들을 많이 해소시켰다. 그 말인 즉슨 뭐냐? 이 NH 오런리츠의 능력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류센터는 뭐 다들 요즘에 엄청 핫한 그런 물류센터가 굉장히 핫하고요. 요즘 트렌드죠. 그래서 저는 NH 오런리치 비례 청약을 할 건데요. 일단 유명한 임차인이 있고 핵심 자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찬바람 불 때 배당인데 SK 리츠 5.5%대에서도 그렇게 상승을 해줬는데 7%입니다. 더군다나 SK 리츠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배당이 매력적이긴 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분기 배당이 아니라서 반기 배당, 즉 예상 배당률 7% 절반이 3.5%의 정도의 예상 수익을 지금이 11월 달이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만 딱 가지고 있다면 이게 우리가 3.5%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시세가 안 올라가면 이런 시세도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요즘 부동산 규제 굉장히 많지만 이런 기업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들 그런 거에 대한 규제는 아무래도 가장 장려하는 것이 아닌가. 규제가 없고 장려하는 것이 오피스 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SM 상성과 NH 오런리츠 중에서 NH가 더 좋아 보여서 비례 청약을 할 거고요. 순전히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리츠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성향도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SM 상선 수요 예측 결과 나오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겹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박파파였습니다.